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까고 나가면 나는 영영 보수 지지를 못 받을 거야. 대통령의 꿈인데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나를 완전히 버리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런 불안감들이 아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유승민화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는 사이에 자기 이미지, 자기 그동안의 싸움. 개혁적인 이미지나 이거 다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흔히들 우리 뭐 얘기하지만 2030 젊은 남성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을 때 그래도 기존 정치권하고는 좀 다른 정치를 하리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뭐 구태는 똑같네. 뒤에서 협잡하고 적당히 뭐 눈 감아주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자기들끼리 짝짝꿍하는 건 똑같은 친구였구만. 이 평가 못 받으면은 보수에서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2030 남성들한테도 먼저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보수에 그냥 그렇고 그런 기존 정치인하고 똑같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다. 판단 잘못하면 안 뭐 된다. 정치적으로는 김상현 평론가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준석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준석 대표 지금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뭐가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모르고 PC가 네. 지금 포렌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내밀하게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물론 명태균 씨 한정된 얘기겠습니다만, 어떤 것들까지 검찰이 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상황에서 검찰이 뭘 들고 나올지 모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찔리는 거 많이 했나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명태균 씨 구속됐기 때문에 그렇죠. 명태균 씨가 뭘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변호사는 자기한테 엄청 적대적이야. 자기를 막 지상파 악의축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악의축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와 함께 실제 이게, 그리고 어제 뭐 당당하게 부르면 가겠다, 나 부르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다 상대편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발언이나 이런 거에서 역력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정치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본질은 공천 개입을 왜 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뭐가 됐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든 뭐 정치적으로 뭐 웃긴 얘기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든 웃겨 죽는 얘기든 왜 했느냐? 그 명태균 씨가 우리 이 그동안 확인한 무상 여론조사, 그다음에 공천 개입, 그다음에 또 우리 김한 기자가 열심히 취재한 창원 산단,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대선의 어떤 이 불공정한,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대선과, 그 다음에 이 당의 이제 어떤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공천 개입과,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의심케 하는 창원 산단,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하나의 고리, 이게 사실은 사건의 본체인 거잖아요. 이건데 지금 진행되는 이런 얘기들은 보수의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다가 다 이 사건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그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중앙일보라는 신문을 보는데 진짜 이 대목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시 대표이던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었다. 괄호 열고 박정원 의원 이 주장도 나온다.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 친한계잖아요. 친한동훈계잖아요. 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해갖고 막 네가 뭐 날 찌르기만 해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한계에서 손을 들고, 근데 그 당시 기자였던 박정원 의원이, TV조선 기자였던 박정원 의원이, 근데 그 당시에 최고위에서 김영선이죠. 김영선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다들 그랬는데 이준석 의원이 공천 주자고 했다던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친한계에서 손 들고, 이거는 이준석 탓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이 보수 진영 내 플레이어들이 요거를 활용해갖고 요거를 차도살인하고 자기들끼리 밀어내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이 난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럴 때냐? 특검이나 받으세요. 특검을 받아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중의 포지션에서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천 결국 이준석 대표가 한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뭐 어떻게 내가 그때 상황 알지 않냐? 나 쫓아내려고 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스탠스로 가든가 아니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공천이.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랑 그런 연락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고 했는데 뭐 그런 건 통상적인 문제는 일이고 없어. 문제는 이걸로 가는데 소통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다른 공격을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그 스탠스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지금 어제 귀국했으니까 오늘까지는 여러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아니 윤상현 의원이 알아서 했어요. 거기서 공정하게 뭐 공천한 겁니다. 공관위원장이니까? 그쪽으로 밀어야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살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건데 그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고단수인데 그걸 받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밀어내려고 했는데 네. 김소연 변호사가 나타나서는 이준석이 중간에 농담 부렸어 이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명태균하고 뭔가 관계가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추론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 이번 주였었나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선이라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경선이라던데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그 전사가 있었던 거다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있다. 그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사가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하고의 전사의 문제가 아니라 명태균하고 대체 어디까지 전사가 있었던 건지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인 같으면은 내가 직접 전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직접 전화기를 막 들어버려 그냥. 예. 아니 근데 당선인이 직접 전화기를 막 들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쑥대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해? 근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정 운영하는 방식부터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야. 맞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안 나서도 되는 자리 낄 때 안 낄 때 구분 안 하고 막 정책 같은 것도 참모들이 판단해가지고 보고서 올리면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 좋아 내가 갈게 그리고 그냥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막 펑펑 쏟아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검사 출신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가서 이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냥 원래 지시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시한 게 좀 무리해서 좀 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러 들어가도 놔두고 가라라고 해놓고 근데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첫 보고를 하자마자 그대로 진행시켜. 좋아 빠르게 가. 야, 좋아 빠르게 가. 그냥 다리를 보통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검사 이렇게 출신- 얘기하면은 눈이 네. 탁 치켜뜨고 아무도 말 못하는 분위기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뭐 할 거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역정이 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진행시켜라는 게 이 사람의 고집불통의 전략이었다는데 무소불위의 검찰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정치란 말이죠. 보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구중궁궐도 아니고 서초동 검찰청이야말로 진짜 구중궁궐이죠.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검사들끼리만 알지.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예. 당선인이 직접 얘기하면 바로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되돌릴 수도 없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시중의 용어로 얘기하면 쿠션을 그렇지, 그렇죠. 쿠션을 줘서 먹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이제 맞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심도 드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쓰리 쿠션을 먹인 사람이 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 전달사일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런 그래, 의심도 그거 든다. 어제 뭐 기자 몇이랑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구청장 꼽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말 이게 어이가 없는 급이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맞아, 어디 맞아. 구청장을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막 열심히 뛰고 있어 시켜주고 싶어. 그래도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이 얘기를 직접 안 합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지게, 예. 쪽팔리게. 예, 직접 안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전달하는 방식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통로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여기 어떤 겁니까? 포항시장? 경북도당 전화 걸어. 서울시장? 야 구청장이야? 서울시 전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인이 다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얼마나 바쁠 때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그 강서는 김태우 씨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예. 컷이지. 근데 그 말하자면 저는 이건 쿠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어떤 정무적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일을 해나가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논리를 만들죠. 김태우가 돼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난 걔가 좋은데 해주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자여야만 이게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인 건데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저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기자들도 어떻게 대통령이 구청장을 꼽냐. 그러니까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 한 말이 그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김태우는 대통령이 꽂았는데 됐고 김건희는 안 됐잖아요. 시장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미는 사람 딴 사람이었는데 이강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보호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최고 권력자인 김건희 씨가 아닌가. 이런 이제까지 이준석 씨가 한 말 중에서 이준석 의원이 한 말 중에서 김건희 씨에게 아주 불리한 말 있잖아요. 야, 이 사람 공천 개입했고 그게 공천에 그대로 됐어. 이쪽이 없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본인 말대로 여러 어떤 사례들이 있을 텐데 기가 막힌 사례들이 있을 텐데 윤석열은 바로 너무 황당한 사례. 김태우처럼 야 보수도 다 반대했던 그런 사례를 하면서 그거 윤석열 당선인이 꽂았다. 아주 무리하게 사면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유치해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는 꽂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똑같은 패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예. 김태우가 윤 대통령하고 직접 뭐 검사실부터 쓰던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하여튼 조국 사태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김태우가 물고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상징성을 자기는 계속 갖고 나가고 싶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김태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꽂으려고 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100% 김건희 여사 작품이잖아요. 얘기를 하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선거 캠프 얘기를 했지만 예. 김건희 여사가 선거 캠프를 사실상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 뭐 아는 척을 하든 젠체를 하든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지금 돈을 500만 원 줬다고 하는 시점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하고 경선일 때란 말이에요. 예. 그거 명태균 씨가 그 강혜경 씨한테 그 조작해 뭐 2%더 높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줬다고 하는 5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시점. 명태균이 기억하고 있는 시점이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보고를 할 때 윤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갔다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로 3쿠션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예. 김건희 여사가 총괄하려면. 어제 보도에 따르면 뭐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러 갔을 때도 윤석열 쪽 없었고 김건희 여사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사무실에.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의원 공천은 이번 총선이잖아요. 이번 총선 분당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누가 3쿠션 또 매긴 사람이 있을 거다. 왜냐면 안철수랑은 완전 척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쪽에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참모로도 못 들어갔어요. 아예 뭐 몇 적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리스트를 대통령실에서 인사수석 비서관실에서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주면은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안철수 쪽 사람이구만. 그래서 지워. 그리고 대통령실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정도였는데 안철수 의원을 굳이 챙겨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뭐 안 챙겨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직접 민원을 넣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단일화에 기여했던 누군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누군가가 3쿠션을 먹여서 윤 대통령한테 그래도 안철수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안들은 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하나로 꿰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굴 시키거나 아니면 누가 그걸 정무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못하는 사람이다. 다 자기가 전화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거의 공통점으로 그거는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는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검찰이 그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첫 줄에 적은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명태균 씨죠.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부부보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한 어떤 방식의 단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있네. 네, 지금 검찰이 지금 확보한 자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어쨌든 그래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검찰은 지금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땐 국민의힘 대표가 더 말하자면 관여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급이 대통령 부부가 더 높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부부 콤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어떤 항변을 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결국엔 이준석 대표로 이 사건을 이제 가는 방향.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준석 대표가 당시 어쨌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권한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취재하면서 듣기로도 상당 부분의 카톡, 그러니까 뭐 김소연 변호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카톡 내용이 이준석과 김종인 대표와의 대화라는 거잖아요. 김종인 위원장과의 대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의 카톡이. 네, 명태균의 카톡이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수집한 증거가 방향이 이쪽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묻다 보면 진술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술도 여기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나 뭐 김종인 위원장의 관련된.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 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